넷플릭스 영화 트롤2 혹시 보셨나요? 이게 그냥 거대한 괴물이 나오는 영화 그 이상이거든요. 한 지역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요, 영화가 잘 만들어졌나 못 만들어졌나를 떠나서 이 작품이 가진 문화적인 파급력과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전편이 정말 대단했죠.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중에서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. 당연히 그 성공에 힘입어서 속편이 만들어졌는데요. 이 속편은 단순히 더 크고 강한 괴물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, 바로 노르웨이 신화의 뿌리까지 파고들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아니, 어떻게 노르웨이라는 특정 지역의 신화적인 상상력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?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, 바로 스트리밍 플랫폼의 힘에 있습니다. 어떻게 로컬 신화가 글로벌 히트작이 되었는지 그 비밀부터 한번 풀어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예전처럼 극장 중심의 배급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요? 노르웨이 말로 만든 이 괴수 영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.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. 언어의 장벽, 지역의 장벽을 사실상 무너뜨리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 나라 안에서만 소비됐을 이야기들을 우리 집 거실 앞으로 바로 가져다 준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1편의 성공이 정말 중요합니다. 트롤 2편이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중에서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세웠잖아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아주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극히 로컬적인 이야기도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증명해버린 사건이었죠. 좋습니다. 플랫폼이 길을 열어줬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아무 소용없겠죠? 그럼 이 영화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? 그건 바로 트롤을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기억을 가진 존재로 그렸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괴물을 넘어서 신화로 확장되는 트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영화 속 트롤은요, 그냥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. 뭐랄까, 아주 오랜 기억을 가진 존재로 그려져요. 산과 흙으로 만들어진 고대의 생명체이자 인간들의 세상에서 쫓겨난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. 이건 그냥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들의 자연관과 신화적 세계관이 깊이 녹아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트롤이 움직이는 건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. 오히려 억지로 억눌리고 지워졌던 과거가 다시 터져나오는 것.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역사를 복원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는 거죠. 영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과 괴수의 대결을 훨씬 더 복잡한 역사적 갈등으로 그려냅니다. 옛날 노르웨이의 올라프 왕이 기독교 질서를 세우면서 원래 있던 토착 신앙을 믿던 트롤들을 몰아냈다는 설정이 나오거든요. 결국 역사는 항상 이긴 자, 즉 인간에 의해서 쓰이잖아요. 트롤은 바로 그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존재들의 귀한 인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세계관을 야심차게 키웠는데 평가는 좀 엇갈렸습니다. 야심은 정말 컸지만 현실은 좀 달랐던 거죠. 속편이 마주해야 했던 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사실 속편 만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. 전편이랑 똑같이 하면 식상하다고 하고 너무 다르면 이건 뭐냐고 하고 트롤2는 신화의 깊이를 더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과연 그 시도가 영화적인 재미와 제대로 균형을 맞췄는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평가를 요약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. 깊이 있는 역사적 주제나 캐릭터들의 감정선 같은 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. 하지만 여러 장르를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톤이 흔들리고 이야기가 좀 산만하다는 비판이 있었죠. 또 노르웨이의 웅장한 자연 풍경은 멋진데 스트리밍의 화질 한계가 좀 아쉬웠다는 평도 있고요. 무엇보다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은 괴수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대결이 좀 김이 샜다는 점이었습니다. 결국 핵심적인 비판은 이거예요. 이 영화가 괴수 영화도 되고 싶고 모험 스릴러도 되고 싶고 역사 드라마도 되고 싶었던 거죠. 너무 많은 걸 담으려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 겁니다.
세계관에 깊게 파고들려는 시도가 오히려 이야기의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. 하지만 영화적인 아쉬움이 이 작품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. 이제 영화 한 편의 완성도를 넘어서 트롤2가 우리 시대에 남긴 더 중요한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트롤2는 로컬 신화의 글로벌화라는 거대한 문화적 전환,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한 텍스트인 셈이죠. 이 영화가 남긴 의미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째, 할리우드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게 아니라 노르웨이 사람들 자신의 시선으로 만든 신화를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둘째, 넷플릭스가 어떻게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글로벌 컨텐츠로 만들어내는지 그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고요. 결국 이런 흐름이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. 트롤 시리즈, 특히 2편은 아쉬운 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한 지역의 설화가 어떻게 세계적인 서사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작품으로 남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기술이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다음으로 만나게 될 이야기는 과연 어느 곳에서 온 누구의 목소리일까요?